네, 오늘 현장 플러스 시간에는 이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 문제를 조금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 이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은요, 아무래도 정부 쪽에서는 이 입찰 담합 때문에 더 낮게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이 오히려 비싸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입찰 담합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재 조치, 그리고 뭐 벌금이라든지 어떤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그 건설 업황 구조 자체가 입찰 담합을 하지 않는다면 공공공사에서 수익을 낼 수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제재만 하는 것은 오히려 건설 업계를 방해하는 일이다 라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도 틀린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어려워 보이네요. 자,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가 취재기자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제가 네. 입찰 담합 문제가 너무 이해가 안 돼서 그 김주영 기자를 직접 찾아갔었잖아요. 네, 저희가 그렇죠? 얘기를 나눴죠. 네,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그 얘기를 좀 시청자분들에게 직접 해주세요. 아마 저처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 게 있을 겁니다. 분명히. 네. 자, 우선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자면 현재 건설업계의 입찰 담합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 네. 부분부터 먼저 짚어주세요. 네, 오늘 담합에 대해서 차근차근 풀어나갈 네. 예정인데요. 이제 건설업계가 하도 담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청자분들도 더 이상 건설업계 담합이 낯설지 않게 느껴질 겁니다. 네. 최근 특히 급격히 증가했는데요. 대한건설협회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건설업계 입찰 담합은 모두 18건입니다. 호남고속철도, 인천도시철도, 그리고 경인운하 등이 대표적인데요. 네. 특히 최근 3년 사이에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2012년 4건, 2013년에 2건이었는데 지난해 18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이야. 어떤 분들은 갑자기 1년 사이에 건설사들이 폭발적으로 담합을 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계신데 네. 지금 적발된 거는 최근에 담합한 게 아니라 실은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 담합했던 것들이 최근에 적발된 것입니다. 그렇구나. 사실 이제 저는 담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담합은 나쁜 거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건설사들이 왜 이러지라는 생각을 먼저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막을 좀 살펴보면 네. 아까 김주영 기자가 직접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내막을 살펴보게 되면 담합을 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부분도 문제가 좀 있거든요. 네,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담합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그 부분, 바로 구조적인 문제라고 건설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부분 뭡니까? 네, 일단 담합의 문제, 건설사의 문제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네. 1차적인 책임은 건설사에 있거든요. 건설사들 스스로도 자정 노력을 통해서 담합을 근절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전문가들은 제도적으로 담합을 막을 수 있는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재를 내려진다면 담합이 좀 근절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담합을 했을 때 건설사들에 내려지는 제재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살펴보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최대 6가지 처벌이 내려집니다. 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과징금을 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게 있고 네. 형사처벌이 있고 또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도 하고 또 보시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 공사 입찰 참여 제한 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처벌을 하고 있는데도 담합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다면 이 제재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말하자면 이렇게 여러 가지 제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입찰 담합을 해서라도 공공공사를 수주해야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들도 그렇습니다. 죽을 수는 없으니까요. 네.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입찰 담합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오늘 이 여러 가지 제재를 다 다룰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네. 그렇죠? 그렇죠. 그 가운데 좀 집중을 해볼 예정이죠, 오늘. 네, 그렇습니다. 네, 어느 쪽으로 좀 살펴볼까요? 어떤 게 있냐면요. 제가 네. 지금 가장 크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입찰 참가 제한 제도인데요. 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입찰 참가 제한을 쉽게 얘기하면 일반 제조업으로 치면은 영업 정지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국내에서는 한 건에 담합하다가 걸리면 네. 앞으로 2년 동안 모든 공공공사 입찰에 아예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봤듯이 건설사 여러 곳이 담합으로 지난해 네. 많이 적발됐잖아요.
당장 입찰이 제한되는 게 아니라 건설사 대부분은 LH라든지 수자원공사라든지 네. 발주처를 상대로 대부분 불복 소송에 나섰는데 법원에서 최종 패소 판결이 나면 그때부터 2년 동안 모든 공사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게 문제입니다. 네. 때문에 건설사들은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소송 비용으로만 수십억 원을 쓰고 있습니다. 입찰 참가가 제한되는 것도 감당을 하면서 네. 건설사들이 이렇게 입찰 담합을 하는 이유는 그게 더 낫기 때문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입찰에서 담합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제 네. 저희가 아까 했던 얘기들을 좀 풀어나가자면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공사 입찰에서는 최저가 낙찰제라는 것이 적용이 됩니다. 네. 정부에서 공사를 발주했을 때 그중에서 가장 적은 가격을 써낸 건설사가 낙찰이 되는 것이죠. 그쵸. 이렇게 하면은 정부 차원에서는 SOC, 사회간접자본 발주에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렇죠. 장점이 있는데요. 네. 건설사들이 담합을 하는 이유는 이 가격 자체가 너무 낮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공공공사에 나서는 것만으로도 손실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네. 때문에 삼성물산 등 일부 건설사는 아예 공공공사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보면요. 제가 네. 일전에 여기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난해 삼성물산은 공공공사 수주 실적이 제로입니다. 아예 없어요. 네, 삼성에서 네. 나서지 않았다는 건 그만큼 공공공사가 돈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네. 이렇게 최저가 낙찰제가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담합을 조장한 측면도 어느 정도 있거든요. 이렇게 너무 수익성이 안 나면 모든 건설사들이 공공공사에 안 들어갈 수 그럴 수도 있는 건 있죠. 아닌가요? 네, 그렇게 되면 뭐 댐이라든지 철도, 다리 이런 국책 사업을 할 건설사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제대도 좋지만 네. 건설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국책 사업을 유지하면서도 적절한 제재를 내리는 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건설사가 무려 60여 곳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바로 입찰 참가가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 뭐 소송을 통해서 조금 시간을 벌 수도 있는 건데,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 소송 기간이 다 끝나고 건설사들이 패소를 하게 된다면 실제로 건설할 수 있는 건설사들이 많이 줄어드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최대 5년 동안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건설사가 모두 60여 곳입니다. 네. 이 중에서 실제 건설을 할 수 있는 곳, 시공능력 100대 기업이 51곳이나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입찰 제한된 기간을 보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6년 3개월까지 제한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공공사 공사 누가 네, 하겠습니까? 그러게요. 네, 전경련 자료를 보면요. 네. 그렇게 될 경우에 댐이나 철도를 지을 수 있는 건설사는 요건을 충족하는 곳이 단 한 곳밖에 없고요. 그 외에 지하철과 교량 그리고 관람시설을 지을 수 있는 곳은 아예 없다고 하거든요. 때문에 이렇게 되면 공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아예 없기 때문에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전경련의 입장인데 네. 전경련의 설명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설 담합의 경우 어떤 정부 정책이 일부 유도한 측면이 분명히 있고 이미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제재를 받고 있고 거기다가 더 나가서 영업 정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입찰 참가 제한을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 건설 산업은 상당한 어려움을 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입찰 참가 제한을 받은 어떤 기업이 한 건설사가 60대 기업 정도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우리나라의 국책 사업 중에 국직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또 그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 60대 기업이 모두 입찰 참가 제한을 받을 경우 현실적으로 입찰을 해서 건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사실 전무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책 사업을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가 있습니다. 참 딜레마인 것 같아요. 최저가 입찰제를 통해서 가격을 낮출 수는 있지만 가격이 너무 낮아지다 보니까 입찰 담합을 하게 됐고 입찰 담합이 계속되다 보니까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받게 되고 네. 자,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받게 되니까 국책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설사가 줄어들게 되고 악순환인 거죠. 이런 게 되네요. 참 어렵네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만 이런 입찰 참가 제한 조치가 있는지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떤지도 궁금해요. 네. 담합에 대한 조치로 네. 입찰 참가 제한 조치가 있는 곳은 사실 많습니다. 다만 의무로 정한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자료를 보시면요. 영국과 독일, 프랑스, 일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입찰 참가 제한 제도가 있지만 네. 다 재량이에요.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 다 재량인데 네. 한국만 의무입니다. 그 근거 규정을 보면 또 재밌는 점이 다른 국가들은 지방자치단체나 연방 규정, 주 지침,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국가계약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건설사들은 이런 규제 자체가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는 과잉 규제라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게 제재를 하기에 그러게요. 담합이 별로 없는 것일까요? 영국과 일본, 프랑스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담합에 대한 저제로 강력한 경제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돈으로 내라는 거거든요. 네. 금전적 제재를 강하게 하고 있으면서도 공공계약 질서를 담합 없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해외처럼 강력한 경제벌을 내리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담합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네. 개인이 좋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시켜서 하는 것이고 또 시익성을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많이 내라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는 거죠. 네. 다만 그 금액 산정에 있어서 어설프게 할 게 아니라 한 번 담합하다 걸리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이 정도 수준이 된다면 오히려 담합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시각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방안을 그럼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정부에서 지금 추진 중인 거는 이 방향은 아니고요. 네. 아까 전경련에 있는 기업정책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몇 가지 제도가 담합을 조장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제도의 수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했던 최저가 낙찰 제도의 네. 수정이 필요하다. 이것은 건설업계에서 수년간 요구했던 사항인데 이를 종합심사 낙찰제로 바꾸는 작업을 지금 준비 중입니다. 종합심사 낙찰제라고 하는 것은 최저가 낙찰제와 달리 낙찰을 받을 때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건설사의 공사 수행 능력 그리고 사회적 책임 능력 등을 고루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또 지금은 공사를 발주할 때 한 개 건설사에서 한 개 공구만 낙찰할 수 있는 141 공구제라는 것이 있는데 네. 이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밖에 담합에 관여한 임원들에 대한 처벌을 벌금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최대 4배까지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추진 중이고요. 네. LH라든지 수자원공사 등의 담합 사전 예방 시스템 등 어떤 예방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정부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제도들이 좀 추진이 된다면 담합에 대한 좀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맞아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 영업 정지를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해외 수주에도 큰 문제를 네.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해외 건설 수주 700억 달러를 수주하자라고 네. 하는데 담합이 좀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분명 있거든요. 최근 국내에서 입찰 담합이 잇따라 적발이 되자 해외에서는 국내에서 무슨 큰일이 일어난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네.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요? 공사 수주할 때마다 이 담합에 대해서 소명 자료를 내라 이렇게 요구하는 곳이 많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부분도 많은데요. 사실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쿠웨이트에서 새로 수주를 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가서 수주를 좀 도와주는 측면도 네. 있는데 네. 이런 수주를 앞두고 이제 와서 4대강 사업, 과거에 있었던 4대강 담합에 대한 자료 내라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도 있고 우리와 경쟁사인 일본 건설사들이 있는데 경쟁사에서는 이걸 저희의 약점으로 물고 늘어진단 말이죠. 우리의 평가 절하 요인으로도 작용이 되기 때문에 해외 수주에 좀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역사적으로 굉장히 얽히고 설켜 있는 입찰 담합 문제입니다. 정말 어떻게 딱 한 가지의 해법을 제시할 수가 없는 정도인데 강력한 조치 자체는요. 건설 업황을 망가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고 솜방망이 처벌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아주 적절한 조치, 적정한 수준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주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